대낮도 아니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지. 원래는 대사관이 욕먹는데 이번에는 반대다. 나라에서 여행 금지한 곳을 왜 갔니? 가지 말라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마지막 여자가 씩 웃으면 정말 무섭겠다. 하여간 나대고 민폐 끼치는 유튜버들은 당해도 싸다. 심장 안 털린 게 천만다행. 세상의 모든 수다. 다락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죠. 수도가 케이프타운. 이 나라는 인구가 6천만 명인데 1년에 2만 명 이상이 강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되게 위험한 나라라는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2021년 기준으로 암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약 15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자살이 남자가 5위, 여자가 6위. 그런데 강도에 의한 사망은 순위권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죠. 그렇죠. 작년 말에 여행 유튜버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원래는 뮤지컬 배우고 1년 전부터 여행 유튜브도 같이 했어요. 이 유튜버는 문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인도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영상이 좀 부족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뮤지컬 배우기도 하니까 버스킹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컨텐츠가 되겠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킹은 언제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 버스킹 하는 건 버스킹이 아니잖아요. 음악 연습이지. 그러니까 저녁 때 주로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오후에 그래도 해가 떠 있을 때 이제 하기로 했나 봐요. 낮에 오후에 오늦게 이제 그래야지 평일에도 사람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후에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삼성 갤럭시 광고가 사회적으로 영국 내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새벽에 혼자 길에 나와서 이어폰을 꽂고 영국의 런던 새벽 거리에서 조깅을 한다는 그런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 없는 그런. 되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한국인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영상만 이쁘면 뭐 광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이게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이게 뭐가 문제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좀 많이 달랐나 봐요. 새벽에 여자 혼자 나가면 영국에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만큼 치안이 완벽하게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가 저녁 새벽에 나가면 도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광고로 이제 한 거니까 문화를 이해를 못한 거지, 그 상황을. 근데 영국은 사실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진국인 영국이 이 정도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에 밤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이 유튜버는 목숨을 걸기 싫어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밤에 길거리에서 노출이 된 거지. 그렇죠. 별다른 대책 없이. 타겟이 된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계산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은 죽어도 사실 억울해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행주의 지역이에요. 가지 말라고.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검색을 해보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총기 자유 소지 국가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총기나 칼을 사용한 집단 범죄가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만 명이나 죽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런 권고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밤에 이건 뭐 생각이 별로 없는 유튜버다. 이 사람은 뭐 여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우버도 안 되고 택시도 없고 밤은 됐는데 숙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은 80%가 이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겁니다. 버스킹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 근처에 뭐 숙소를 잡든지 그런 걸어갈 수 있는 도보에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군요. 그렇지. 그럼 만일에 그것도 아니었어. 좀 거리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 보니까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유튜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1년밖에 안 되면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면 이게 돈을 못 벌고 힘들 수도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면 근처에 따로 방을 다시 잡아가지고라도 돈을 벌이더라도 그렇게 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백인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랍니다. 쎄한데요? 쎄하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쎄하긴 한데 뭐 말끔하게 생긴 백인이 다가와가지고 친절하게 한다면 경계심은 가질지언정 일단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백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유튜버한테 대뜸 자기도 네가 있는 숙소랑 네 숙소 어디 있느냐 물어봤겠지. 나도 우연히 이런 거기다. 숙소 그쳐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같은 호텔에 외국인이 로또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믿었나 봐요. 신뢰했나 봐요. 근데 이 백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택시를 잡았으니까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 2차로 쎄한데요? 아직 되게 많이 남아있어. 준비된 택시 위험합니다. 얘는 오케이 하고 탔대요. 근데 이제 뭐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뭐 탔겠죠. 진짜 사람이라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 뒤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더 큰 문제. 이건 바보 아니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노센트하게 바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타고 300m를 갔대. 근데 갑자기 차가 서더니 중간에요? 흑인 3명이 타더래요. 합승. 그렇지.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반드시 얘는 내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였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그런데 안 내렸대요. 내리려고 해도 못 내리게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입이니까 서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얘가 이제 그 테크트리에 다 맡기는데 근데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얘를 꼬셨던 그 백인이 내 친구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 보는 백인이 밤늦게 자기가 잡은 택시를 타고 가자. 그런데 우연히 네가 잡은 숙소랑 내가 잡은 숙소랑 똑같다. 근데 타고 가다가 300m에서 갑자기 친구 3명이 탄다. 이게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택시는 승용차잖아요. 네. 지구상의 모든 승용차는 웬만하면 5인승이에요. 그렇구나. 그죠? 큰 트럭이나 뭐 카니발 같이 큰 차가 아닌 이상 그건 중형 택시니까 그럼 번외로 하더라도 5인승입니다. 그럼 택시기사 1명 있죠. 그 백인 1명 있죠. 이 유튜버 1명 탔죠. 흑인 근데 3명이 탔잖아요. 6명이네? 무조건 내렸어야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이렇게 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조금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하니까 약자니까 일단.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면 그 다음도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해하면 안 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여기에서 백인 남자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묵고 있는 호스텔에 박아, 우리가 묵는 우리 호스텔에 박아 유튜버한테 이 시간에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다른 술집에서 맥주를 좀 사서 들어가자.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가다가 물론 구타하고 다 뺏어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제안, 좀 이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맥주를 사서 계산을 이 유튜버가 했대요. 또 미안하니까 고마워서. 그렇지. 자기는 택시를 타고 온 입장에서 고마우니까. 이게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왕따들의 테크트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는 친한 척 하다가 우리가 친하니까 네가 사줄 수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테크트리를 탔대. 그래서 맥주를 사서 택시를 탔는데 그 백인이 그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더래. 이게 뭐지? 같은 패네요. 그렇죠. 여기서 의심을 했었어야 돼. 이제 더 이상 타면 안 돼. 다시 그 술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운전대를 잡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백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운전기사가 지리를 모르니까 내가 지리를 아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다. 의심하지 마라. 아무런 문제도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긴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탔대요. 바보지 이게. 그러려니 하고 쉽지 않은데요. 와 깝깝한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흑인 무릎 위에 탔대요. 진짜로요? 타자마자 문 닫자마자 차 출발하면서 구타가 시작됐대. 어머. 그래서 신용카드 뺐고 핸드폰, 신발, 자켓, 뭐 워치까지 차고 있었나 봐요. 다 뺏기고. 그런데 천운으로 뺏길 거 다 뺏기고 결국은 버려져서 살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멍청한 유튜버는 이런 일을 2번이나 겪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호텔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설명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집 앞에 갖고 여자가 나왔길래, 그러니까 빨래하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나왔길래 상황 설명을 하니까 행색을 보고 니 강도당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태워줬대요. 그래서 이제 또 여권은 안 뺏겼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도 너무 열불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것도 좋다고 유튜브 컨텐츠로 이제 영상을 올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 의도는 조심해야 된다. 아니 네이버 조금만 검색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 지는 갔잖아. 그냥 갔다고 합시다. 근데 밤에는 그럼 다니면 안 되는 거지. 뭐 컨텐츠 때문에. 얘는 어디 다니면 그건 안 되는 애. 절대 하면 안 되는 애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영상에 JTBC에서 사건 반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 JTBC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한번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욕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JTBC 사건 반장에 달리는 이 시청자들은 되게 젠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화가 난 만큼 화가 난 거예요. 대낮도 아니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지. 원래는 대사관이 욕먹는데 이번에는 반대다. 나라에서 여행 금지한 곳을 왜 갔니? 가지 말라는 곳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마지막 여자가 씩 웃으면 정말 무섭겠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여자는 좀 도와준 거예요. 하여간 나대고 민폐 끼치는 유튜버들은 당해도 싸다. 신장 안 털린 게 천만다행. 맞아요. 장기 밀매도 많기 때문에 약 먹여가지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눈 뜨면 신장 하나 없어지고. 그 겁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크로캅이나 싸우면 되게 잘하는 애도 아니고. 일단 좀 행색이 좀 부여지게 많이 갖고 있었나 보다. 워치랑 이런 것들도 차고 한 거 보면. 근데 아까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었잖아요. 신용카드로 맥주를 샀다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유튜버가 얘기하기를 신용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도 면밀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엉뚱한 데 떨어뜨려 놓고 신용카드로 이제 훔칠 거 더 이제 최대한 하려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본 거지. 그런 겁니다. 치안도 안 좋은 남아공에서 굳이 자정 넘어 영상 찍고 돈 벌려고 혼자 돌아다녀 놓고 억울하게 당한 듯 하는 거 정말 민폐다. 바쁜 영사관 직원은 뭔 잘못이냐. 얘는 2번이나 당했다면 이거는 한국에서 잘하면 안전 불감증이 기본 장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이런 부분에 새벽에 다녀도 뭐 일단 안전하니까. 첫 번째,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저런 나라를 가는 자체가 문제이며 위험한 나라 가지 말아야 하며, 둘째 모르는 아무하고나 만나지 말아야 하며, 셋째 한국이 아닌 외국에선 야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도 되게 화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유튜버일세.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위험한 외국에는 나가지 마시길. 생명이 위험한데 그런 곳을 왜 가냐. 위험 지역은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 카메라 이런 것도 뺏겼겠어요. 다 뺏겨지겠지. 여행 유튜버들이 구독자 시선 끌기 위해 너무 위험한 짓 많이 하더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남아공, 심지어는 수리남까지 가더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로서 빠니보틀이라는 애가 있어요.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여행 유튜버 중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곽튜브라는 애가 있고, 그 곽튜브도 빠니보틀 TV에 나오면서 이제 유명해지고 이래 됐는데, 빠니보틀이 물병을 인도어로 이제 빠니보틀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의 컨셉이 되게 돈 없이 저렴하게 이 많고 안 좋은 데라도 싸면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막 그런 컨텐츠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표준이 되고 그거보다 더 심해야 이제 된다. 그게 기차도 3등칸 막. 근데 걔는 그걸 즐기면서 갔는데 그래도 위험하게 다니진 않았어요. 항상 밤에는 숙소에 잡아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얘는 그러니까 어그로도 적당히 끌어야지. 세계에서 보면 SNS에 어그로 끌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 목숨보다 중요한 거. 그렇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외국 여행 시 절대 모르는 사람의 친절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그 테이큰 영화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딸이 친구랑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약간 거짓말을 하죠. 공항 내려서 이제 아빠가 꼭 도착하면 전화해라 했는데, 이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 못 치고, 모르는 남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택시 값이 비싸니까 합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합성을 하고 여자들 숙소까지 이제 데려다 주죠. 그리고는 오늘 몇 시에 놀 수 있니? 그랬더니 우리밖에 없어요 막 이러거든요. 정보를 이제 슬슬.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주고 나가면서 전화 한 통 합니다. 몇 시 어디. 그래서 이제 짐을 풀고 막 이제 놀고 있는데 괴한들이 납치를 하죠. 납치하러 옵니다. 위험해요. 외국엔 다 위험해요. 자, 이 영상을 다 본 사람입니다.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내 잘못이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풀 영상에서 말합니다. 다행이지. 근데 이분은 되게 이제 그러니까 또 그분 이런 분은 이제 그분 이제 구독 뭐 누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슈 JTBC에서 다룰 정도면 되게 이슈화가 되긴 했는데, 이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그분은 욕을 좀
먹어도. 많이 먹겠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누군가는 근데 자기는 웃긴 게 자기는 2번이나 그래 당해놓고 조심하세요 이 말이 네이버만 봐도 조심해라는 말 되게 많은데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 그냥 그 자체가 나는 가지 말라고 안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분들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나라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무슨 부대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부대를 파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샘물교회였는데 분당 샘물교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당 샘물교회 들으면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19명이나 납치됐었거든요.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러 간다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어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절대 여행 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왜냐면 분쟁이 있고 우리나라가 부대를 파견했으니까 가면 잡히면 그리고 그전에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미국 기자도 있었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예요. 영화에서도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굳이 또 납치되거나 감금돼.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야 된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장기 안 털리신 게 다행이네요. 맞아요. 싹 빼가면 어떡해요 그거.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다. 어차피 곧 자신의 무덤을 찾아갈 사람. 그냥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위험지역 방문 수칙은 제발 좀 지켜라. 국가에서 가지 말라잖아.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남아공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무조건 밤에는 숙소에 콕 박혀 있으세요. 문단속 잘하고. 숙소에도 도둑이 잘 든대요. 숙소에도 치안이 좀 방범이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래서 여행할 때 왜 그 문 잠금 기능이 있는 거 있거든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못 여는 좋은 거 많아요. 여행용. 이분은 1,000원이고 내가 봤을 때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쉽거든요.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만일에 깨달은 사람이면 처음부터 안 했을 거라고. 평생에 쓸 운을 다 쓰셨을 수도 있겠어요. 누구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슈 유튜버 됐으니 그 강도들한테 감사해야 할. 약간 가볍게 한번 꼬셨네요. 유명해지긴 하셨네요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12시 넘어서 택시에 합성을 했다고요? 난 이 장면을 영화 악마를 보았다 해서 본 적이 있음.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영화를 안 보니까. 최민식이 응. 산길을 가다가 합승을 하죠. 택시 운전사랑 택시 운전사 친구가 같이 있고 최민식이 이제 타게 되는 상황인데 둘이 묘하게 눈빛을 주고받거든요. 최민식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이제 딱 그 운전 택시기사 보면은 거기 그 있잖아요. 사진이랑 있죠.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최민식 눈치가 빨라서 이 새끼들 봐라. 칼을 쫙 꺼냅니다. 먼저 성공을 알려요. 그래서 2명이 죽고 최민식이 그 택시를 몰고 사라집니다. 그 얘기를 하시나 봐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택시 그 사진하고 택시 기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택시 면허증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오전 이렇게 나눴으면서 오전 거 그냥 그대로 그냥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폴택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옵니다. 요즘 사진도 뜨기도 하고 기사님 전화번호도 뜨잖아요. 유튜버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히 가지 않은 곳을 대신 가서 영상 찍어줘서.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